5년 뒤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갈 몸이 된다면? 지금 당신의 사소한 습관이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단 8초 후 움직임을 지키는 3가지 역전법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고 지금 바로 삶을 바꾸세요. 당신은 지금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느린 붕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식사, 같은 자세, 같은 감정 억제, 그리고 같은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한 가지 기능. 바로 배뇨와 배변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의 일부로 여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새는 거야. 괜찮아. 밤에 화장실 한두 번쯤 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지금처럼 아무런 대비 없이 5년을 더 살아간다면 당신의 방광은 여전히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골반 근육은 여전히 견딜 수 있을까요?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42.7%가 배뇨배변 자율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실금, 변실금, 잔뇨감, 야간뇨는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우울증, 외출 회피, 사회적 단절, 전신 건강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증상 소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신이 현재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일상이 어떻게 서서히 몸의 배출력을 빼앗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 경고이자 삶의 리셋 버튼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다가 5년 후 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삶, 혹은 오늘부터 아주 조금씩 바꿔서 당당하게 걷고, 웃고, 자립하는 삶.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생리 현상 중 하나는 화장실을 제때 가는 것입니다. 배뇨 욕구를 느끼고, 참을 수 있고, 타이밍에 맞춰 배출하고, 다 본 뒤에는 속이 시원해지는 감각.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의지나 습관이 아니라 수많은 신경과 근육, 호르몬의 조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정교한 시스템이 나이, 스트레스, 습관, 근육 약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점차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방광과 골반적은 그리고 배뇨를 제어하는 자율신경계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생겨도 이상하다고 느끼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한비뇨기 과학회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후 여성의 38%, 남성의 24%가 자각 없는 배뇨 조절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각 없는 저하란 갑자기 소변이 마렵거나 화장실 가기 직전에야 급하게 신호가 오며 소량의 유출이 생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경신호 전달 지연 혹은 근육 반응성 저하의 초기 경고입니다. 골반저근은 배뇨와 배변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은 약해지며 과체중, 잘못된 자세, 오래 앉아있는 습관 등으로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순한 기침이나 재채기에도 무의식적으로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약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구조 붕괴의 신호입니다. 신경계 또한 문제입니다. 방광은 단순한 물주머니가 아닙니다. 이 장기는 자율신경의 세밀한 명령하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소변을 모았다가 내보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혈당 이상 등은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어떤 날은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어떤 날은 몇 시간 동안 참아도 신호조차 오지 않는 등 리듬이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인 수축을 자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소변을 비워도 비운 것 같지 않은 잔뇨감, 심지어는 소변이 나오는 도중 갑자기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66세 여성 이모 씨는 몇 년 전부터 야간에 자주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 여겼지만 점차 낮에도 참지 못할 정도로 소변이 급했고 배뇨 후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그녀는 과민성 방광과 골반적은 약화, 자율신경 실조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었고 이는 수년간 방치된 생활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몸이 망가진 건 갑작스런 병이 아니라 매일 아무렇지 않게 넘긴 신호들을 무시한 나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매일 아침 몇 시에 첫 화장실을 가시나요?
혹은 몇 시간마다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인지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배뇨 패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 습관들이 배뇨 기능의 저하를 빠르게 앞당기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특히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녹차를 자주 마시는 반면 정작 순수한 물은 하루에 500ml도 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방광은 항상 농축된 소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자극으로 인해 조기 수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방광은 점차 예민해지고 소변을 충분히 모으기도 전에 신호를 보내며 빈뇨 또는 절박뇨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을 참는 습관입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데 외출 중이거나 바쁜 일정 속에서 소변을 의도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참는 행위가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방광의 신호 체계를 망가뜨리는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반복적으로 참게 되면 방광벽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점차 본래의 탄력을 잃고 수축력이 약화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소변이 차도 신호가 오지 않거나 반대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밀려오는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앉은 자세와 변비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엔 고관절을 구부린 채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골반저근의 긴장을 유발하고 장내 압력을 높여 방광을 눌러버립니다. 특히 만성변비가 있을 경우 직장과 방광의 압박을 주고받으며 상호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야간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항인류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밤에 방광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주 수축하게 됩니다. 즉, 수면 부족은 단순 피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광 기능을 야간부터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의 자율 배출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둘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몇 년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습관은 당신의 몸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바쁜 사회, 빠른 생활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만 살아간다면 5년 후 당신은 화장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배출되지 않으면 결국 신체로 배출된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체는 감정의 흐름과 생리적 기능이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 억제가 배뇨 배변 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이미 수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참는 것에 익숙한 한국 중장년 세대는 화장실에서의 통제력 저하 또한 무의식적인 감정 억제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하지 못하고 가족 앞에서 화가 나도 숨기고 슬픔이 밀려와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억눌린 감정들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자율신경계를 만성적으로 긴장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방광과 직장 주변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고 언제나 경직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특히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복압과 골반저근의 협력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뇨는 점점 억지로 짜내는 행동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배뇨 자체를 불쾌하거나 부담스러운 행위로 인식하게 되고 심리적 저항감까지 생깁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68세 남성 박모 씨는 젊은 시절부터 화장실에서 긴장하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군가 역한에 있거나 조용하지 않으면 절대 소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밝혀진 원인은 과거에 억압된 감정 경험이 자율신경계 반응 패턴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울감, 불안장애, 강박 증상은 모두 방광기능 저하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대한비뇨정신의학회에서는 장기적 감정 억제가 신경성 방광, 기능성 요실금, 간헐적 요폐 등의 위험인자를 높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서 문제를 넘어서 실제 배뇨 구조와 신경회로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생물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이러한 감정, 방광 연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폐경기 전후의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커지고 그 결과 과민성 방광 또는 절박뇨를 호소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이것을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치부하거나 말하기 부끄러운 문제로 여겨 침묵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침묵은 앞으로의 자립을 포기하는 또 다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몸은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라고, 긴장을 풀라고, 울어도 된다고.
그 말을 듣지 못할 때 몸은 화장실 안에서 대신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결코 우연도 일시적 현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몸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 화장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방광과 직장의 기능 저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음식과 움직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생리적 결과입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배뇨와 배변의 자율성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먼저 수분 섭취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요소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농축되면 방광이 더 민감해지고 소량만 차도 자주 신호를 보내거나 요도 자극 증상이 심해집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변비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복부 압력은 증가하고 배변 중 과도한 힘주기가 습관화되어 골반적인 손상을 유발합니다. 둘째, 섬유질 부족과 고단백 위주의 식단입니다. 한국인의 고령 식단은 점차 육류 위주, 나트륨 위주로 변하고 있으며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장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장내가스, 잔변감, 배변 후의 불완전한 배출감을 만성화시키며 직장, 방광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장의 팽창은 방광을 전방에서 압박하여 배뇨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운동 부족과 골반적인 약화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은 운동이라 하면 걷기나 등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방광 기능을 유지하려면 복행근, 내전근, 회음부의 협응 근육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케겔 운동은 방광 하부의 지지대를 튼튼하게 하고 요도 주변 근육의 민감도를 높이며 자율배뇨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조이는 거잖아? 수준의 이해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65세 여성 정모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샌다는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골반적인 강화 프로그램을 12주간 진행한 후 새는 증상은 물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고 스트레스 지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이제는 몸의 중심이 다시 정리된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앉는 자세와 호흡 패턴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골반을 뒤로 말고 복부를 눌러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는 방광과 직장을 압박하며 내장 하수, 요도각도 변경, 항문 괄약근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얕은 흉식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이완을 방해하여 배뇨 시의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배뇨 배변 자율성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부터 걷는 것, 앉는 것, 쉬는 것까지 모든 라이프 스타일의 총합입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존감의 마지막 요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꺼리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는 단지 기저귀를 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이며 더 이상 내 몸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존감의 붕괴이자 존엄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은 노인이 되어서야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불행은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의 무관심,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 그리고 그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고 스트레스를 안으로 삼킨 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수년 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신호를 멈춥니다. 방광은 말을 하지 않고 직장은 버텨주지 않으며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기능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몸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10분, 일주일 3번의 루틴, 자기 몸을 향한 최소한의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오후 4시에 물 한 컵을 마시고 짧은 감정일기를 쓰며 내면을 돌아보는 것, 하루 10분간 골반저근을 조이고 복식 호흡을 하며 몸의 중심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앞으로의 5년, 10년을 완전히 바꿔줄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 됩니다.
화장실은 단지 생리적 배출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지의 마지막 경계선이며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솔직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그 경계선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멈춰서고 돌아보며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경고이자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조용히 시작된 붕괴는 언제든 큰 파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다시 걷기 시작한 날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은 이미 변화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선택을 실천으로 옮겨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존엄한 미래를 지켜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갔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소변을 보고 배변을 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곧 당신의 건강이 어떤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 결국 5년 후 스스로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두려운 순간은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배뇨와 배변은 인간이 가진 자율성과 존엄성을 가늠하는 핵심 기능이며 그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아주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균열이 간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비뇨기 과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약 43%는 일상적인 배뇨배변 통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이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착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건 노화가 아닙니다. 방치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 기능이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는 자각 없는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소변을 보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점점 늘며 한밤중에 깨는 일이 빈번해지는 것.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수면 문제, 단순한 컨디션 저하로 오해되지만 사실은 자율신경계의 리듬 이상과 방광 근육의 반응 저하로 인한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골반저근의 이완으로 인해 기침이나 웃을 때 소량의 소변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와 관련한 압박으로 인해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방광과 직장의 신경회로는 점차 비정상적인 상태를 학습하게 됩니다. 즉, 제때 신호를 주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닌 비효율적인 배출이 몸의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뇌와 근육이 그것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물리치료나 운동을 해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우리 일상 속 사소한 습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소변을 자주 참는 행동,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하루 1리터 이하의 물 섭취, 짜고 매운 음식 위주의 식단, 운동 부족, 그리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사용. 이런 작은 습관들이 방광과 직장에 지속적인 압박과 자극을 주고 결국 기능 저하의 가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특히 수분 섭취를 피하거나 억지로 참는 습관은 방광벽을 늘리고 신호 전달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방광이 가득 찼는데도 아무 신호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70세 여성 김정자 씨는 몇 년 전부터 밤에 4번씩 화장실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낮에도 참을 수 없는 절박감이 느껴지고 외출 시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할 정도로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과민성 방광과 골반저근 약화, 그리고 자율신경 불균형. 그녀는 말합니다. 몸이 무너지는 건 병 때문이 아니라 매일 무심코 무시했던 신호들을 외면한 내 자신 때문이었다고. 이렇듯 배뇨와 배변의 자율성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며 회복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살면 5년 후 분명히 잃게 될 기능이라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